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돌아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계신 거죠? 예, 지금 7월 중순 되면 이제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장은 언제 정상화 됩니까? 7월 중순 이후에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지난 한 주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는 4주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에 좀 매물이 있었는데 반등을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급락 후에 반등하고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더 심리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은 절대 지수 자체가 레벨 다운 됐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공포 심리가 더 심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급락도 굉장히 컸고 급반동도 있었고 그래서 변동성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7.49% 반등을 했고요. 11,607포인트인데 1,5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1,100포인트 정도. 네, 1,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반등을 한 거니까 약 10%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5.4%, S&P 500이 6.45%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 107달러이고요. 달러인데스 103포인트 레벨이고요. 원화가 1289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13, 2년 만기가 3.06. 전체적으로 좀 다운됐죠. 위안화도 6.68 위안. 전반적으로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급락 후에 반등을 하는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얘기가 많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얘기를 하죠. 약간 반동을 준 이후에 또 다시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두 차례 세 차례 내려왔을 때는 지수 자체의 수준 자체가 위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 충격이 있지만 급락 후에 반등, 그 이후에 1, 2주 정도의 등락 패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3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뉴스앱에서 전해주셨다시피 수급 불균형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2.26%, 코스닥이 5%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3% 하락, 2366포인트고 최저점이 2300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이 6%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3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57조 정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도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절대 수치로는 아직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조 정도 되고 있고요. 국고채 3년이 3.5%, 회사채 3년이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1조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중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1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차익 실현보다도 비자발적 매도가 훨씬 더 큰 안타까운 매도였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샀는데 기관들의 매수는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에 샀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연기금도 630억 매도, 투신도 1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 매수였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개연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매수세가 받아줘야 되는데 언제쯤 나올 것이냐, 다른 매수세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불균형 급락 후에 금요일날 강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에 동시 매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죠. 저가 매수가 들어온 매수는 단기 반등 후에 좀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 오늘 아마도 그것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요하겠어요. 예, 전반적으로 반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반기 말이고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 보면요. 이번 주에 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매크로 이슈에서는 30일 날 나오는 미국의 5월 PC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7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M에서 발표하는 6월 제조업 PMI 7월 1일 날 나오는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요. 일단 7월 지금 6월 말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7월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는 부분. 그래서 경기 지표를 확인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G7 정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러시아, 대중국 관련 이슈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번 주에는 6월의 마지막 주이고 네. 월말이고 반기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큰 반등을 줬기 때문에 자 이대로 좀 반등을 좀 재차 더 추가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우리가 바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어떤 쪽에서는 덜어내고 어떤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종목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연간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33%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24% 하락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021년 저점을 하향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네. 다우와 S&P 500은 21년 저점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단기 하락폭으로는 상당히 내려왔다. 이런 인식은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지켜보는 부분은 가운데 빨간 것으로 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냥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요거 세 가지만 요것만 보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비정상 유동성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도 비정상 물가의 정상화가 이제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변동성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적정 금리와 적정 물가가 어디쯤이겠냐? 이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네. 역시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물가 네. 많이 오른 게 이제 정상화될 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너무 많이 풀린 돈 등등으로 인한 경기가 막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것들이 서서히 이제 그렇죠. 어느 지점을 찾아간다는 네. 거죠.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예전처럼 다시 제로 금리가 되고 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얘기라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준이 높아요. 또는 물가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히려 역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적정 금리와 적정 물가 수준을 찾으면서 그 수준 되면 이 정도 수준이 시장에 안정을 주면서 적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요걸 찾는 수준으로 지금 찾아가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뭐 매크로 환경에서 지금 뭐 워낙 부침이 심하니까 이제 거기에 연동을 할 건데 우리 시장이 연간 코스피는 2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약 30%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급락을 했죠. 그때 금리 인상과 LGN 솔루션 수급 왜곡으로 인해서 급락한 후에 4개월 박스권 등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에 또 이번에 급락을 한 거거든요. 이번 급락은 경기 침체 이슈와 반도체 주식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는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린 건데요. 지난 보시면,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네. 보시면 저 고점부터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등락하면서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1월 달에 1월이 어디면 여기입니다. 1월 달에도 폭락했죠. 폭락하고 나서 또 4개월 동안 박스권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폭락을 한 거예요. 시장이 연속적으로 폭락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면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레벨 다운되면서 폭락한 이후에는 그러면 V자형으로 곧바로 반등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고
박스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특히 이번 주에는 반기 말 수급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7월에 넘어가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2분기의 걱정과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21일은 그 주에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서 박스권에 있으면서 이 시장 안정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2,600포인트, 2,700포인트 위로 올라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의 조정과 아까 말씀드린 CPI가 좀 안정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저는 뭐 제 지금 오른쪽 눈이 7월 한 중순 되면 이제 정상화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은 이번에 7월 중순 정도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월 중순에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2분기 실적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이미 가이던스 자체가 컨센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 상태에서 그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3분기에도 또 이게 레벨 다운 될 거냐 가이던스가. 그게 만약에 레벨 다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익이 예상치가 레벨 다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요번에 75bp 금리 인상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75bp 얘기는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요번 7월의 중순이 상당한 분수령이 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수급 왜곡이 굉장히 있었고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점차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만 코스닥이 30%가 빠졌어요. 네, 지수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잘했네 보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이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가로 10% 정도 하락한 거죠. 원래 하락에서 마이너스에서 요번에 빠진 거는 그만큼 빠졌다고요? 그렇죠. 먼저 빠진 건 좀 덜 빠져. 맞을 데가 없었나 보나. 살 말고는 뺄 데가 없었나 봐요. 와, 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사실. 예.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랑이야? 아니 그냥 30이나 안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30이나 빠졌나 하면서 이제 쭉 봤죠. 근데 뭐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요.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차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데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보여지죠. 급락 후에 박스권으로 들어가고 급락 후에 박스권. 이게 소위 말하는 추세적으로 내리는 레벨 다운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급락 후에 박스권에 있다가 또 빠지지 않겠냐. 이거 부연 설명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면 또 한번 이러지 않겠냐라고 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 있을 때랑 지금 있을 때나 절대 지수 레벨이 다르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더 두렵지만 지수 자체는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적 분석에서 하락의 폭을 생각할 때 전에 많이 하락하면 그 다음에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요. 굉장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으면은 그럼 그 이후에 하락폭이 좀 큰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을 지나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이슈에서도 그냥 시황 관련된 이슈들만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 뭐 사실 외신발입니다. 결국 레리 서머스가 맞았다. 조롱에서 열풍으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레리 서머스 교수께서 현재 인플레는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야 임금 인플레가 완화되고 그래야지 CPI가 내려갔다. 결국 경기 침체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연착륙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일 가장 최근에 얘기한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와서 2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75%에 84%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을 제치고 레리 서머스 교수와 통화를 했다. 자문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바이든이 전화 통화했어요. 실제로요. 요건 뭐냐면요. 저는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냐면
바이든을 비롯해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 개선되나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7월에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통화가 있다고 하죠. 대중관세 일부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만 문제의 강경에서 유화로 변화되었다는 요 내용 아세요? 여기 지금 이 내용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이 독립국으로서 지위로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빼놨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생기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포털로 다시 한번 이거 좀 정치적인가 민감하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푸틴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시장 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중국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를 좀 내다가 예. 이제는 조금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를 미국이 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원해서 부드럽게 가는 건 아니겠죠. 어쩔 물가를 수 잡아야 없으니까.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에 97년도 90년대 말에도 그랬고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또 팬데믹 때도 그랬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딱 나오는 말이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공조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조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공조를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정도 부분을 해야 되는 것까지 빌려서 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쉬는 동안 여러분의 뉴스 나온 것 중에 6월에 세계 증시 수익률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 굉장히 진짜 안 좋았네요. 네, 저희 저희가 뉴스함에서 네. 일단 네, 세계 증시에서 꼴찌라 그랬는데 코스피가 12%, 코스닥 16% 하락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그래도 코스닥은 5% 반등해가지고 그런 한 거죠. 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20%예요. 예, 21%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냥 이런 푸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시면요, 러시아, 나스닥, 다우, 상해 여러분 그냥 사또 보세요. 이 텍스트를 보시면 쭉 있는데 대만이 8.9%예요. 이 얘기는 IT 반도체가 이번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네 번째 뉴스를 보시면 2분기 실적 신인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순이익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181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향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이게 지금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리와 양적 긴축 충격으로 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은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7월에. 이제 그렇다면 이것까지 전부 다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빠진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지수 자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위기 국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기 국면이 이번에 하반기에 바로 올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앞부분은 반영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은 저점 형성을 하면서 다소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에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려가 가장 높은 쪽으로 섹터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IT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임의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원자재 이런 순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분수령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7월 중순과 말에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시장이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요. 요 지나고 나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굉장히 큰 변동성 여기서 급반등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큰 변동성이 잠잠해지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개별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얼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FDA에서 판매 금지 명령이 났나요?
이게 이제 아예 예, 판매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십사 이 말씀 좀 드렸고요. 전에는 이제 그 줄에 액상에 뭐 무슨 저 대마 성분을 넣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사고 나고 애들 죽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때문에 담배죠? 전자담배죠. 전자담배. 네네. 전자담배. 아주 그 슬림해 갖고 뭐 디자인 때문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피고 뭐 이랬었다고 했는데 예. 결국 그게 아예 퇴출이 된 거군요. 이게 전자담배 애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막 줄. 엄청 떴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퇴출된 걸 로이터 통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대요. 예, 연료비 조정 내용 발표, 요 내용이 나오면 이제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겠죠. 물가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 이슈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역시 뭐 박병창 부장님 가장 편하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7월 중순이면 이제 좀 뭐랄까요? 지금은 약간 멍한 상태라서. 아니 근데 눈이 아니라 안색을 걱정하시다. 네, 안색. 그렇습니다. 네. 전화 박 부장님이랑 운동에서 탄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